안녕하세요. 양신TV 양훈신 나흥식 수의사. 양신TV 양훈신 나흥식 수의사입니다. 제가 왜 오늘 뒤 배경부터 보이면서 시작을 했냐? 제가 일단 지난번에 브이로그 때 선물 받았던 게 있었죠. 청사포 고양이 마을 요 펀딩이 들어간 후드티입니다. 후드티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리나 제가? 요거를 부산에 계신 박자실 다솜 고양이 동물 메디컬 센터의 원장님께서 직접 선물을 해주셔서 제가 오늘 입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의 고양이처럼 생각해봐 주제는 모든 집사님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그 문제인 고양이 털입니다. 털이 너무 많이 빠져서 그것 때문에 막 털에 밥 말아 먹고 오반가? 그런 입에 막 털 들어가 있고 막 장모종 같은 경우에는 막 방바닥 청소를 안 하게 될 경우에는 막 털이 다 이렇게 사막 같은 데 가면은 뭐 이렇게 막 동그랗게 말려가지고 수풀 같은 거 막 또 굴러다니는 이런 것처럼 이런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컨텐츠 고양이 털 관리 그리고 그루밍 하는 거 시작해 볼까요? 고양이 털이라고 하면은 다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고양이 털은 보통 3중모 정도로 되어 있어요. 한 마리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보호털이라고 하는 가장 긴 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까끄라기 털이라고 하는 중간 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솜털이라고 해서 잔잔바리 좀 그런가? 잔잔하게 이렇게 나 있는 솜털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일단 보호털의 경우에는 좀 더 빳빳하고 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색깔을 결정하기도 해요. 영어로는 이거를 보호털을 가드 헤어, 몸을 지키는 털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까끄라기 털인 경우에는 온 헤어라고도 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솜털 같은 것들을 보호하거나 그 위에 덮여 있는 경우가 좀 더 많고, 물론 이 털도 색깔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털로도 고양이들의 색깔을 구분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솜털 같은 경우는 다운 헤어라고 해서 솜털이기 때문에 약간 좀 추위로부터 고양이들의 이제 체온을 유지한다던가 이런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고양이 털에는 보호털이라고 하는 가드 헤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까끄라기 털, 온 헤어라는 털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운 헤어라고 해서 솜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의 털은 일단 기본적으로 3중모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고양이 털은 왜 이렇게 빠지냐라고 했을 때는 그건 마찬가지로 개도 빠져요. 고양이만 빠진다는 억울하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 털이 빠지는 이유에는 일단 1차적으로 먹는 거, 뭐 식생활 이런 것들이 부족해도 털이 좀 잘 까끌까끌해진다던가 좀 털이 푸석푸석해진다던가 더 빠진다던가 영양분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빛을 못 받는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털이 또 빠지기도 해요. 아니면 털이 윤기가 없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전적으로 털이 많이 빠진 애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질환적인 것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질환들이 호르몬 질환이 있을 수가 있어요. 호르몬 질환이 생기게 될 경우에는 털이 대칭적으로 빠집니다. 몸통 가운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칭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얘가 호르몬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구나. 또 다른 대칭적으로 빠지는 경우 병적인 게 또가 뭐가 있냐면 알러지가 있어요. 알레르기. 고양이도 아토피가 있거든요. 물론 저도 조금 있습니다. 갑자기 슬프시네. 고양이 아토피가 있는데 고양이 아토피의 경우에는 뭐 눈주위 털이라던가 귀끝이라던가 이런 데가 붓고 발적이 있어요. 호르몬 질환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 건 뭐냐면 호르몬 질환의 경우에는 뭐 발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적고요.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2차적인 감염이 되면 당연히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아토피의 경우에는 심한 발적, 간지러움증,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되게 간지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애가 얼굴 주위가 붓는다던가 얼굴 주위 귀라던가 이런 것들이 빠지면 꼭 병원에 데려가셔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부분적인 탈모, 부분적으로 털이 빠지는 경우에는 링웜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곰팡이성 피부병이 있죠. 근데
동그랗게 빠졌다고 해서 무조건 링웜이니까 막 뭐 이렇게 곰팡이약 자기 집에 있는 거 바르고 이러면 위험해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적인 탈모에 단순하게 한 예일 뿐이지 많이 걸리는 질환일 뿐이지 무조건 곰팡이성 피부염만 동그랗게 빠지는 그런 탈모 증상을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고양이도 모낭충이라고 하는 기생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예 세균 감염이 돼서 부분적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별 진단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가서 수의사 선생님한테 상의를 받으신 다음에 꼭 기본적인 검사 받으셔야 돼요. 고양이 개도 마찬가지지만 뭐 피부 검사가 비싼 검사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수의사 선생님 뭐 집 근처에 있는 병원에 방문하셔서 간단한 뭐 곰팡이 배지 검사를 한다던가 피부 검사 뭐 소파 검사라고 해서 피부를 좀 긁어서 하는 검사를 한다던가 현미경 검사를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 검사를 받은 다음에 치료를 해야지만 단순한 탈모더라도 이게 상황이 악화되는 거를 막을 수가 있어요. 고양이 털 가리시기는 따로 없나요? 라고도 많이 물어보는데 보통 봄에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계절적인 영향을 받거든요. 하지만 그래서 뭐 여름, 가을에는 좀 덜 빠진다던가 근데 그런 것들이 짐량이 돼요. 집에서 생활하는 아이들한테는 좀 해당 사항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잘 아시겠지만 1년 내내 빠지거든요. 1년 내내 빗질해줘야 되고 특히나 장모종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계절적으로는 봄에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냥 연중무휴로 털 관리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양이 털이 많이 빠지지 않게 하려고 옷을 입히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고양이들이 이제 뭐 요즘 같이 이제 겨울철이 되면 추위 많이 타니까 물론 그게 보온 효과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술하고 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환부, 수술 부위를 할지 말라고 환묘복을 입히는 경우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아이가 그루밍을 못하는 단점이 있어요. 물론 보온 효과가 있어서 아이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는 있긴 하지만 좀 그루밍 할 길을 못하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고양이한테 그루밍이라는 건, 할 길이라는 거는 정말 중요한 행위예요. 왜냐? 고양이는 그루밍을 통해서 자기 몸을 정단하고 단정히 만들고 그 목욕을 하는 효과가 있어요. 왜냐? 고양이 침에는 중화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깔끔하게 먼지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기분이 갑자기 좀 뻘쭘하거나 기분이 좀 안 좋아서 뭐 이런 거 이럴 때 그루밍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깨끗이 유지하는데 거의 강박증을 갖고 있는 본능적인 성향에 비추어 봤을 때는 약간은 불편할 수도 있다. 고양이 털 관련돼서 그럼 빗질을 얼마만큼 해줘야 되냐라고 했을 때 장모종의 경우에는 거의 매일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그런 빗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까 뭐 소개를 했지만 이런 빗도 있고요. 아니면 슬리커라고 해서 약간 뾰족뾰족하게 촘촘한 빗도 있어요. 그걸로 매일 빗질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돼요. 근데 단모종의 경우에는 매일까지는 해주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그 아이들의 털은 그렇게 빗질을 안 하더라도 자기가 충분히 그루밍을 통해서 자기 몸을 단장하고 정리를 하기 때문에 뭐 저희 뭐 아이니 같은 경우도 완전 좀 장모종은 아니죠. 거의 단모종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빗질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 이런 이제 러버빗 같은 것들을 많이 써요. 촘촘한 빗보다는. 그래서 그 손에 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로 한번 쓱쓱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일주일에 한 번에서 일주일에 뭐 2번, 뭐 2주에 한 번 이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대신 단모종의 경우에는 태가 안 나요. 왜냐하면 털이 짧아서 떨어져도 이게 잘 찾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대신 장모종의 경우에는 털이 금방금방 보이고 떨어지는 게 쉽게 관찰되죠. 그렇기 때문에 꼭 자주 빗질을 해서 죽은 털을 제거해 주는 게 도움이 되죠. 근데 너무 세게 할 경우에는 오히려 피부 자극이 돼서 아이들이 또 피부 염증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도 아이가 싫어하지 않는 선에서 빗질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고양이 털 때문에 기관지염 생기고 기관지 문제 생기고 알러지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털을 다 밀면 없어지는 거냐? 고양이 털이 일으키는 건 맞지만 그 고양이 털에 묻어있는 고양이의 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양이 침에 있는 단백질 효소라던가 그 알러젠이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경우, 사람이 자기가 이게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그게 알러젠으로 작용을 해서 알러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 침 안에 있는 소위 말하는 단백질 원이라던가 효소는 어디에 묻겠어요? 고양이들이 매일 그루밍을 하잖아요. 털에 다 묻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털이 묻으면 알러지를 일으키고 비염이 생긴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스핑크스 키우면은 난 알러지 안 걸리겠네? 스핑크스도 침이 있잖아요. 침이 있기 때문에 고양이 침에 타액에 묻어서 그것 때문에 고양이 알러지가 생긴다고 보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간혹 이제 정말로 그냥 고양이의 소위 말하는 뭐 털 부스러기라던가 이런 것들 자체에 그냥 본인이 알러지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그런 경우에는 내가 고양이 털에 알러지가 있구나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고양이 타액에 알러지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막 털이 기관지로 막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경우 있는데 제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물론 제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해서 뭐 그런 거 말도 안 되라고 할 수 있지만 약간의 좀 뭐라 그럴까 선입관 같아요. 털이요 입으로 들어가면 기관지로 안 들어갑니다. 배로 들어가지. 밑 속으로 들어가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변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죠. 인간의 신체 구조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네. 고양이 영양제 관련돼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냥 오메가 지방산 들어있는 제품을 먹이시는 게 좋아요. 고양이 영양제 같은 피부 관련된 거는 특히 단기적으로 먹어서는 효과가 없고 좀 중장기적으로 먹이셔야지 아이들이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개월에서 3개월 이상은 먹였을 때 특히 오메가3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아요. 그래서 오메가 지방산은 그냥 먹일 수 있으면 먹이는 게 그냥 답입니다. 대신 좀 더 좋은 게 이제 피부라던가 털에 윤기가 있게 한다던가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양이는 털이 안 빠질 거 생각하고 키울 수가 없는 귀여운 생명체죠.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 털은 답이 없냐?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감안하고 사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대신 자기가 알러지, 너무 보호자님도 너무 이렇게 문제가 되면 건강상의 문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알러지가 심하지는 않은지 가볍게 내가 참고 살 수 있을 정도가 되는지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털에 대한 알러지가 없는지 그런 것들은 꼭 확인하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양이한테 그루밍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도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하면 고양이와 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고요. 고양이한테 그루밍은 성스러운 의식과 같은 거기 때문에 고양이에게 그루밍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양신TV의 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